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유튜브 댓글 안 써주시는 분들은 구독자 전용 야호. 마지막 만남. 오정희 씨는 강렬한 사랑에 사로잡힌 여자였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인내로 충만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죠. 이제 엄마가 아들을 만나는데 잠깐 이제 아들 만나러 이제 주차장에 있는데도 엄마가 컴팩트 보면서 막 화장도 고쳐. 아들 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나도 나중에 이럴라나 모르겠네. 아들은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했던가요? 근데 심지어 아들이 의사 아들이야. 잘난 아들을 뒀더라고. 아들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새로 옮긴 병원 어떻니? 좋아? 그냥 뭐 똑같지 뭐. 거기 뭐 괜찮은 여자 없어? 아 엄마 나 됐어. 그랬더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전문의도 됐으니까 장가만 가면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겠는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엄마 내가 여자가 어딨어. 원래 공부만 한 사람들이 연애도 잘 안 해 엄마.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하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연애도 못하고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참 너 생일날 쉴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나 그날 여행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여행? 어떻게 갑자기 여행 가? 엄마 아빠한테도 말도 안 하고 한 일본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올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언제 갈 건데?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여행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건 아들은 가족 모임 대신 여행을 간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여행 가는 날 엄마가 이제 차를 보면서 이제 조심히 잘 다녀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눈이 먼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단 걸 말이죠. 그렇게 탐정 사무실로 의뢰인 부부가 찾아와요. 그 의사 아들의 부모님이 찾아와요. 라고. 아드님이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가셨는데 3개월째 오리무중이다 이거죠. 예, 실종 신고는 하셨나요? 했는데 신고 자체가 안 된답니다. 이 사람이 아들하고 연락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아내가 엄마가 아들이랑 연락을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실종 신고도 최근까지 연락이 된 사람들은 이게 실종 신고가 또 안 되나 봐. 그래서 그 최근이 언제신데? 한 2주 전쯤인가 그래요.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연락한 사람이. 톡방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제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딱 알아요. 그 느낌. 아들하고 전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여행 간다고 첫날 공항에 도착했던 메시지랑 사진도 먼저 보내주고 평범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들한테 막 사진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아들이 연락이 평소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아들 이게 여행 중에 연락이 없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랬더니 답이 없어. 아들 바빠? 뭐해? 답이 없어요. 아들 사진 좀 보내줘. 답이 없어요. 아니 안 그러다 내가 답장도 느리고 말투도 이상하게 좀 차갑거나 막 그렇고요.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돌아오기로 한 날이 며칠이 지나도록 지금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지금 전화도 안 받고요. 그래갖고 지금도 전화 안 받아요? 그랬더니 네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큰 성인이 그냥 여행 갔다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내가 볼 땐 당신이 좀 과해. 이제 아빠가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당신 걱정도 안 돼? 2주나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랬더니 그 일본이 해외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탐정님 요새 이상한 일도 많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근데 아들한테 마지막 연락이 어떻게 하냐면 저 당분간 일본에서 지내요. 제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딱 아들한테 연락이 온 거야.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닌 거. 왜 범죄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행 갔다가 납치당한 사람들. 혹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다 그런 일 당한 거 아닐까요? 이제 엄마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하여간 그 재수없는 소리는 진짜 다 큰 사내한테 뭔 큰일이 있어. 이제 아빠는 이제 대수롭지 않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없을 겁니다. 곧바로 의뢰인에 착수한 저희는 일본 쪽 탐정과 공조를 통해 의뢰인 아들의 행방을 알아보게 되었고 SNS 이런 곳에서 이제 뭐 남기지 않았을까 해서 조수랑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정한 씨가 여행 중인 지역은 외지인의 방문이 드문 한적한 시골 동네라 정보도 금방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갖고 탐정이 누구랑 전화 통화를 예. 그래요?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어였더니 아니 조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 정한 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그 시골 동네에는 너무 작아서 숙박업소나 버스 회사 동네 구석구석 다 뒤져봤는데 목격자가 없대. 이게 주민들이 한 단위 건너면 다 아는 그런 좁은 시골이라 여행객이 오면 모를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렇게 외국인 한국인이면 더 모른다는 거야. 모르지 못한다는 거지. 다 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한국인들이 오지도 않는 여행지라는데
아, 그래요? 그럼 이 여행 사진은 뭘까요? 그런데 이제 여행 사진에 자기는 안 나오고 배경, 풍경 이것만 나와요. 아들 사진은 없고. 도대체 정환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또 이 여행 사진들은 뭘까? 미궁 속에 빠지자 한참 고민하던 끝에 이제 의뢰인 부부를 다시 불러요, 탐정이. 그래갖고 저 이거 어머님한테 보냈던 일본 도착한 첫날 저녁 먹는 중이라고 보냈던 사진이요. 근데 그게 무슨 이 스시 초밥 같은 이런 도시락 그런 사진인데 편의점에서 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왜요? 이제 엄마가 딱 그러니까 저희도요 이게 그 여행 중에 보내신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좀 봐주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확대해 보니까 편의점의 유통기한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근데 2020년 2년 전 날짜로 찍혀 있어요. 그 사진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요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이더라고요. 그동안 아드님께서 보내준 사진이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네? 다 가짜라뇨. 일본 현지 탐정 이용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행지에서 아드님을 목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아드님이 일본 여행을 간 건 맞을까요? 이제 이렇게 다시 사건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의 권유대로 의뢰인 부부는 바로 다음 날 아들의 출입국 기록 사실을 따로 알아봤고 일본으로 출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한국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의 일본 여행이 거짓말이었던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제 오피스텔 아들이 이제 독립해서 사니까 오피스텔을 찾아가 보나요. 그래서 문을 한참 두들겼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병원 앞에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게요? 했더니 일단은 통화를 해요, 탐정이랑. 일단 제가 여기 대학 동기 이 병원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가장 친한 애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그 준혁이라는 동기를 만나요, 그 어머니가. 그래갖고 의사 동기를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어쩐 일로 왔다 했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친구한테 뭐라도 말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갖고 이제 일단 탐정이 저 친구랑 만났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어머니가 혼자 가서 얘기를 나눠요. 뭐? 병원을 그만둬? 모르셨어요, 어머니? 언제? 꽤 됐어요, 어머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뭐? 6개월 동안 내 아들이 그럼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럼 새로 옮긴 병원 어때?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를 다 연기한 거네? 그러니까 의사를 하기 싫었던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관둔 지가 벌써 6개월이 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진짜 이제 아버지는 그거 듣고 열받은 거지. 아니 멀쩡히 다니는 병원을 왜 그만두냐고 진짜. 네. 어머니 이제 다시 탐정관 찾아와요. 전혀 짐작 가는 일이 정말 없으세요? 당신 뭐 좀 알고 있는 거 없어? 생각해봐. 여행 간다고 한 달 만났다면서 그때 뭐 좀 이상한 거 없었어? 이제 남편이 한테 이제 뭐 하니까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해.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제 막 표정이 아무 안절부절 못해. 뭐 이상했는데 탐정들이 왜 저렇게 불안해하시지? 라는 눈빛이야. 그걸 눈치를 채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아드님 주변 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좀 없을까요? 그 병원 다니는 친구가 이제 혹시 그 이름이 기억 안 나실라나요? 그 다른 친구들은 묘하게 병원을 다녀온 이후부터 의뢰인의 태도 어머니는 조금 불안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의문이 생겼지만 일단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고 다음 날부터 정환 씨의 주변인들을 만나 그가 짐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한편 살고 있는 집 주변을 탐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집을 보내다 보면 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없고 탐문을 해봐도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왜 안 나오지? 뭐 빚을 많이 졌나? 뭐 사채를 했나? 왜 그럴까? 일단은 CCTV를 한번 보자고. 그래갖고 이제 관리사무소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람 찾고 있다면 CCTV를 봐요. 그래서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이 부모가 아니라 탐정이라 그러니까 보여주질 않아요. 그래갖고 CCTV 확보에 실패한 이후에 우편물을 보는데 분명 아까 관리사무소 갔을 때 우편물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그 집을 탐문하려고 들어가는데 우편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건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 아까까지 있었는데 잠깐 비어진 사이 정환 씨의 집 우편함. 정환 씨가 설마 오피스텔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걸까? 의심이 들었던 저희는 정환 씨의 오피스텔에서 잠복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잠복을 막 해보니까 배달을 시켜 먹어. 그래갖고 그 문을 열고 손만 이렇게 쓱 나오는데 아들 집에 손이 하나 싹 나오는데 여자 손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아들 집에서. 배달 기사가 정환 씨가 살고 있는 문 앞에 놓은 그 장면. 그때 이제 여자의 손이 싹 그걸 가져가니까 저 여자 아니에요? 그럼 아들한테 여자가 있다는 건가?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저희가 아드님 오피스텔 가서 계속 지켜봤는데요. 여자분이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아드님 혼자 사시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영상을 보여줘요.
저희가 일단은 계속 지켜봤는데요. 배달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누군가는 계속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자친구분이 있는데 어머니께서 모르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드님이 집에 있는 것까지 확인해야겠다 싶어서 며칠을 지켜봤는데 여자만 왔다 갔다 해요. 아들은 없고. 그래서 아드님은 보이지 않고 그 여자만 아드님을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여자를 지켜봤죠. 그런데 그 아드님의 차를 타고 안녕하세요. 아드님의 차를 타고 그 여자가 명품 쇼핑에 성형외과에 피부과 투어에 고급 라운지 클럽까지 다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카드로 그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봉투에서 명세서를 봤는데 죄다 그 여자가 쓴 내역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여행 갔다 온 뒤부터 사라진 뒤부터 그 여자 그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돈을 썼더라고요. 혹시 이 여자가 저희 아들 죽인 거 아니에요? 막 했더니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택배 송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별이라는 여자던데. 한별이라는 여자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한별? 당신 알아? 남편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가 말을 못해. 계속 눈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아는 눈치인데 모르는 척을 해.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그랬더니 뭐? 걔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랬더니 예전에 여자친구 다시 만나나 보네 이거. 걔가 아들 카드로 막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막 그래가지고 사치가 심해서 내가 헤어지라 그랬거든. 걔를 또 만나나 보네.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뭔가 덮고 감추려고 하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 일단 누군지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나만 이러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들 오피스텔에 가요. 그렇게 서둘러 도망치는 남편의 등을 떠난 의뢰인. 뭔가 이상했지만 그렇게 의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뭔가 숨기는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 엄마가. 그래갖고 이제 다음날 근데 저 아버님한테 전화가 와요. 예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했더니 애 엄마가 나한테 숨기고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척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아들이랑 그 여자 있죠. 그 여자랑 아들이랑 무슨 관계인지 한 번만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의뢰를 한 거죠. 근데 정한 씨가 여자친구 맞다면 여자친구를 왜 혼자 집에다 두고 본인은 뭐 하는 걸까요? 저희가 그동안 며칠 날을 지켜봤는데 집 밖에 나오는 모습 본 적 없고 그 여자만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일단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세상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엄마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듯 이제 엄마가 이제 찾아갔어요. 탐정들도 그 아들의 오피스텔에서 비상구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를 봐요. 엄마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야 너 문 열라고. 어디서 네가 그런 못된 짓을 질러. 막 그러니까 이제 딱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정은 못된 짓 무슨 말이야? 이제 그랬는데 그 여자가 딱 나와요. 진짜. 야 너 내 아들 돌려라. 내 아들 어딨어? 그랬더니 이제 아드님 친구 만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도가 좀 달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드님이 잠적한 이유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희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정이 근데 그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줘요. 여자가 문 열고 여기 없어요. 그러면서 문 닫는 바람에 그걸 못 봐. 아들을 안에 있는지를. 그래서 탐정이 그 비상구에다가 어머니 저희한테 지금 숨기고 있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하시면 저희 못 도와드려요. 도대체 아드님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런 얘기까지 정말 쪽팔려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병원 그만뒀을 때요. 그 전에 이제 아이가 이제 넋이 나간 채로 약간 좀 정신이 맹한 채로 있었어요. 애가. 근데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맹한 채로 있길래 이제 아들이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엄마 나 이제 신의 뜻대로 살 거야. 신의 뜻? 그러니까 제가 애 아빠가 알까봐 말을 못했는데 얘가 사이비 신도인 여자한테 들러붙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사이비 신도들이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나 봐. 병원에. 그것도 무섭네. 그것도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근데 그 신도인 여자가 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뭐 성경책 갖다 주면서 막 얼레절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2년 전쯤에 정환이가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아들이 그날 이후 커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눈빛이 안 좋고 대화하는 게 좀 부자연스럽고 이상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온 이후부터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제가 저 여자애 누구야? 아는 애야? 했더니 엄마 그냥 연락하는 애인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애야 라고 얘기를 둘러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성경인데 이 엄마도 교회를 다녀요. 어디 교회인데? 그랬더니 그냥 작은 교회야. 이렇게 둘러대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야. 근데 얘가 그 여자 만난 이후부터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주말마다 교회를 빠짐없이 가던 애가 슬슬 교회 자리를 피하질 않나 막
반찬 비를 막 조르고 졸라야 막 반찬까지 막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얘가 집에도 겨우 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교회를 다니던 집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다니는 교회를 안 가고 그 여자애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그랬더니 얼마나? 그랬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3천? 너 그 큰 목돈이 왜 필요하니? 그랬더니 나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근데 그 돈이 왜?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막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생전 안 하던 돈을 빌려달라 그러질 않나. 얘가 대체 왜 그러나. 그랬던 싶었던 찰나에 교회 사람들하고 차 한잔 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엄마가 교회 지인들하고 차를 한잔 먹는데 왜 이일교회 목사님 아들 알죠? 그 집 지금 난리 났잖아. 이제 그 사담이 이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봐. 그도 아들이 지 아빠네가 목사인데 사이비 종교에 빠졌대나 봐. 어머, 아빠가 목사인데 사이비에 빠져? 그러니까 아니 어쩌다가 무슨 어플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뒤로 가족들이랑 연락도 끊고 여기저기 돈도 꾸고 다니고 이상하다 싶었고 뒤를 캤더니 세상에나 그 여자친구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그랬다고. 그래갖고 지금 그 집이 난리가 났대나 봐. 아유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 아들 보는데 비슷한 거야 지금. 이 병원에서 만난 그 여자애 성경책 들고 다니질 않나, 돈을 빌려달라 그러질 않나,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잘 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화가 나니까 이제 얘가 이제 그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는 젊고 얼굴 판판한 이제 사이비들이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가진 사람들한테 어플로 접근한다 그러더라고. 뭐 심리 상담이니 뭐냐 하면서 지들 교회에 막 끌어다 가지고 돈을 그렇게 잡아 끌어다가 이제 돈을 쓰게 한다고 한다던데 막 이제 엄마들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했더니 근데 진짜 어떻게 근데 그렇게 그 아들이 이제 그 3천만 원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 아들도 그 사이비에 빠졌나? 근데 마침 그 지인들이 그 아들이 그 사이비에다 2억을 갖다 받았을 때나.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내 아들이 사이비에 빠진 줄 알고 거기서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쓰러지려고 하니까 어머 괜찮으세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괜찮냐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날로 이제 아들을 다그쳐요 엄마가. 그래서 아들을 다그쳤더니 다음날부터 아들이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야 너 찾아봐, 너 저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이후에 엄마가 사이비라고 생각을 해서 막 문을 열고 이제 찾아가면서 엄마가 이제 계속 찾아갔는데 그 여자애가 나와더니 정아 씨 지금 없는데 이렇게 싸가지 없는 눈빛으로 얘기를 했더니 잠깐 나갔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군요. 이제 그 과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건 과거에 했더니 야, 너 정체가 뭐야? 이제 그 아들 집에 살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정체가 뭐야? 사람한테 왜 정체가 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 사이비 정신병자 속으로 너 내 아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저 사이비 아닌데요? 나가! 당장 나가!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를 바깥으로 막 끄집어내려고 막 그랬더니 내 아들 한 번만 더 보면 너 내가 가만 안 둬. 아줌마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가는데요. 이게 나 쫓아낸다고 이게 뭐 해결될 일인 줄 아세요? 딱 그러면서 끝날 일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같 뭐라고? 모든 길은 신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디서 이 미친 게 감히 이랬고 그렇게 아들한테도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그 뒤로 둘이 만나는 낌새가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 잠적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탐정님들이 그 여자애 꺼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은. 그래갖고 이제 이거 차라리 얘 아빠한테 말할 걸 그랬나 봐요. 했더니 안 그래도 평소에 나한테 얘 행실이 나빠졌다고 저한테 엄청 뭐라고 남편이 그랬거든요. 근데 사이비에 빠졌다가 하면 얼마나 저를 또 자꾸 잡돌이를 칠지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건 아드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짐작도 안 가세요. 했더니 그건 좀 모르죠. 일단 그 집에 찾아가서 한번 계속 알아봐야죠. 그렇게 며칠 뒤 얘 어머니 저기요, 저 지금 정환이 집에 와 있거든요. 잠깐 저희 집 좀 와주세요. 여기로 좀 와주세요. 탐정님들을 급하게 아들 오피스텔에 불러요. 그랬더니 얘 무슨 일인데요? 했더니 일단 얘 아빠가 지금 얘 집에 문 따고 들어가게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좀 말려주세요. 탐정님, 얘 아빠 좀 말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요. 어떻게 눈치챘는데 그래 잡겠다고 탐정님이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근데 뭘 아니라고 제가 뭘 말리고 그럽니까? 아버님도 아셔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이제 무서운 거야. 아빠가 알아서 이 집안이 이렇게 막 터지는 이게 무서우니까 제발 좀 말려주세요.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애가 아빠가 이제 문을 강하게 딸라고 하니까 저기요 아저씨 여기
집주인 허락 없이 이렇게 문 따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막 그러니까 내가 이 집 주인이 오피스텔 주인이야. 내가 내 집 문 따고 들어갔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뭐가 불만인데? 막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요. 아 진짜 뭐 미치겠네.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여자가 탁 나오면서 이제 여자가 문을 열어줘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 문 열어주는 틈에 비상구에서 어떤 여자가 갑자기 열어주는 순간 누가 탁 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문을 열었는데 누가 타르륵 나가. 여인 여자가 또 이렇게 타르륵 나가. 그랬더니 이거 뭐 누구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탁 잡아요. 그랬더니 내 아들인 거야. 내 아들이 여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뭐야?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저 몸은 이렇게 태어났지만 저 여자예요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너 뭐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야 너 지금 장난해?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25년 전 얘기로 흘러들어가요. 정체성은 이제 아들은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야. 어릴 때부터 전 알았어요. 전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거. 본능처럼 여자로 살고 사는 인생에 끌렸지만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엄마 화장품 갖다 막 화장도 해보고 엄마 옷 원피스도 입어보고 아들이 곧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두 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태어났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랑스러운 모범생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쪽 귀는 쳐다보지 말자. 참고 견디자. 억누르자. 또 억눌렀어요. 근데 교통사고 당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죽을만 하니까 생각이 들고 정신이 차려졌어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이렇게 참고 내가 뭐하러 사나.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성소수자 모임에서 그 언니를 만난 거야. 그 오피스텔에 왔다 갔다 한 그 여자를. 그 언니가 저한테 용기를 줘서 결심한 거예요. 수술 받기로. 그래서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걸 수술비였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언니라는 사람이 그 모임 성소수자 모임 언니라는 사람이 그 교회를 얘가 안 나가니까 엄마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나가는 거 알고 성경책을 사다 준 거예요. 넌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이 책 보면서 집에서라도 너가 하나님을 만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선물도 주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돼요. 둘이 여자 이제 이 남자도 여자가 됐으니까. 한별아, 네가 남자든 여자든 선택을 권하는 너한테 있어. 하느님 모두 다 너를 사랑하실 거야. 어쨌거나 하느님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다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 돼. 신의 뜻대로. 용감하고 씩씩하게. 알았지? 힘내. 난 너 응원해 정말.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수자 모임에서 만난 그 언니가 얘를 되게 지지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저 호르몬 주사도 맞고 수술 절차 알아보고 비용도 모으면서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하루라도 더 빨리 인생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더 이상 정신과 치료 안 받아도 돼요. 스스로 비정상이라고 자책하고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들은 정신과를 계속 다녔던 거야. 의사가 됐었어도 이 자기가 성정체성 혼란 때문에. 이런 미친 정신 빠진 자식이. 내가 이렇게 하자 있는 자식을 낳은지 몰랐네. 야, 너 수술도 다 마치고 말해? 이런. 야 이 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나를 부모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정신이 있는 놈이야? 성전환 수술한 내 아들 놈이 성전환이 뭐야? 막 그러면서 아빠가 막 소리를 질러. 근데 아빠가 이러실까 봐 제가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여자가 된다고 하면 아빠가 그랬구나 하셨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그러면서 아빠 팍 때려요.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나 이제 얼굴 어떻게 드러나냐? 너 때문에. 동네 방네 네가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딸 됐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동네 얼굴 들고 다니냐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두 분이 원하신 대로 살아드렸잖아요. 30년 동안 원하는 대로 아들로 살아드렸잖아요. 의사하라 그래서 의사했고 전교 1등 하라 그래서 전교 1등 했고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은 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엄마가 남편을 말려요. 여보 그만해! 그랬더니 엄마! 아들이 갑자기 그래. 그랬더니 엄마도 아빠 앞에서 이제 그만 모르는 척 하세요. 엄마 다 알고 있었잖아. 아들이 딱 그래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는 알아챈 거야. 그 전에 아들이 이상하다는 걸. 반찬 핑계로 계속 내 집에 찾아오는 것 같은 거 엄마 다 감시였잖아. 내가 또 어릴 때처럼 여자 옷 입고 그럴까 봐 엄마 또 무서워서 나 감시하러 왔다 갔던 거잖아. 그때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해요. 했더니 사실 수술 받기 전에 엄마한테 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엄마 나 할 말 있는데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말을 하는데 엄마가 말을 돌려요.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랬더니 아들 엄마는 우리가 그 말 하기도 전에 우리 아들이 현명한 게 처신하리라 믿어. 엄마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치? 우리 아들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할 거라고 엄마는 꼭 믿을게. 너는 엄마 인생이자 너 엄마 행복이야. 너 바보 같은 짓 하고 그러면은 엄마 죽어. 알았지? 그것 말고 다 얘기해도 돼.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아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여행 보낼 때도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그게 아들로서의 마지막으로 본 날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마지막 만남인데 엄마는 알았잖아. 엄마는 알면서 모르는 척했잖아. 내가 수술 받고 싶어하는 것도 내 일기장 뒤져보면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엄마가 아닌 척하면서 나 정신병자 취급했잖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래서 그 언니도 나 같은 사람인 거 뻔히 알면서 사이빈이 뭐냐 하면서 엄마가 내쫓았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도 이제 성 정체성이 온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 여자가.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넌 내 생각은 안 하니? 아들이라고 해놨더니 여자가 되겠다고 어쩐다는 저쩐다느니 세상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네가 혼자 홀로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엄마가 내 자식 아이고 험한 길 가세요 이러니 야 너는 부모 생각은 안 해? 이제 엄마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우린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오피스텔 갔다 오고 나서부터 불안해했던 게 이제 엄마는 이제 확신을 갖고 나게 됐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탐정들한테 얘기를 더 안 하고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애타게 아들을 찾으면서 왜 그렇게 남편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했는지 말이죠. 그래도 엄마는 아닐 거라고 끝까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난 내 아들이 이렇게 멍청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네가 엄마를 배신하고 네가 부모 생각했으면 이딴 짓 하면 안 됐어. 하지 말았어야지. 너 엄마가 현명하게 살라 그러지 않았니? 어떻게 네가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아. 너 엄마 어떻게 살라고? 내 아들 돌려내. 내 아들 돌려내! 이제 엄마가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은 마무리가 돼요. 이제 그렇게 탐정 일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사건으로 그러니까 따님이 집을 나간 지 6개월 정도 되셨다고요.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김민서요. 시간이 오랜 지금 흐른 지금에도 비슷한 의뢰를 마주할 때마다 가끔 그 의뢰인과 아들이 생각납니다. 만약 처음 아들의 잠적 이유를 어렴풋이 눈치챘을 때 의뢰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의뢰인이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들도 솔직하게 엄마한테 고백을 했었더라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의뢰인의 가족이 언젠가는 그들만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